어떻게 문제 잘 풀리나요? 저와 함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물리, 과학 이러한 문제들 또한 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볼 때 문제는 항상 맨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봐야 합니다. 단서들을 빠뜨리면 그대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림은 시작합니다. 11번 그림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과나무에 매달려 뭐에 있는 첫 번째 단서 나왔죠. 항상 잘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정지해 있는 사과 A, A는 정지해 있죠. 그 다음 떨어지고 있는, 아이고 또 종이 쳤네요. 잠깐만. 눈치 없게 자꾸 종이 치네요. 자, 이어서 얘기할게요. 떨어지고 있는 사과 B예요. 사과 B는 떨어지고 있대요. 화살표로 운동을 표현해주고 있네요. 힌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뭐한다?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공기저항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공기저항 아까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 공기저항이 딱 한 번 언급된 게 있어요. 뭐였죠? 6글자였는데 그쵸? 자유낙하 운동이었죠? 자유낙하 운동.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을 받았어요. 그럼 이 B는 지금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만약 이 B가 여기 사과나무에 붙어 있다가 똑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이 B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예측을 해봐야 되나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왜? 여기 나무까지 붙어 있을 땐 정지해 있을 텐데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고 있으니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보기, 기억.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A, 정지해 있다고 했죠. 자, 학생들이 많이 갖는 오개념. 정지해 있으면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칠판 지우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겨요. 움직이죠. 힘이 작용했으니까. 근데 오른손으로 당기는데 중간에 갑자기 왼손으로 반대로 당겨요. 제 오른손과 왼손은 분명히 서로 당기고 있는데 칠판 지우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유 힘들어. 정지해 있죠? 물론 가만히 부들부들 떨리는 거는 양해 부탁 바랍니다. 네, 정지해 있죠? 이처럼 정지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힘이 작용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자, 중력. 아까 중력 만유인력이랑 같이 봐도 된다 했죠? 중력은 어떤 경우에 어떤 거라 했죠? 어떤 경우에 항상 작용한다 했죠? 뭐만 갖고 있으면? 질량을 갖고 있으면.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라 했어요. 자, A, 질량 갖고 있을까요? 질량 갖고 있죠? 질량 갖고 있습니다. 지구, 질량 갖고 있나요? 당연히 갖고 있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중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작용하죠.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작용합니다. 다만 아까 이렇게 양쪽에 잡아둔 것처럼 뭔가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나무까지도 얘를 꽉 잡고 있으니까 마치 이번엔 이런 식으로 중력 때문에 사과가 낙하해야 되지만 B처럼 낙하해야 되지만 나무까지가 위로 잡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위아래로 각자 같이 잡아당기니까 지우개가 정지해 있죠. 저는 분명 왼팔과 오른팔로 위아래로 엄청 세게 당기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기억. A는 자, 니은 볼게요. 지구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자, 중력의 크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중력의 크기는 어떠한 경우랑 어떠한 경우에 커진다고 했죠? 어떠한 경우랑 어떠한 경우에?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런데 이 상황에서 B랑 지구의 질량이 바뀌나요? B도 질량 일정할 테고 지구도 질량 일정할 테고, 그러니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고. 그러면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고 했죠. 자, 지구랑 사과 B 가까워지고 있나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다 했죠? 중력은 크다고 했죠.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가 맞을까요? 아니죠.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가 맞는 겁니다. 중력의 크기. 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B는 감소하는 게 아니다. 틀렸다. 자, 물론 여기까지 풀어봤으면 기억니은 틀렸을 테니까 답은 뭐밖에 없을까요? 네, 2번 디귿밖에 없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반드시 연습할 때는 디귿도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명확히 짚은 다음에 답을 체크하는 게 연습할 때는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디귿은 다음 차시 또는 다다음 차시 때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억과 니은은 다 틀렸다 인데, 자, 니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중력의 크기. 물론 지구가 있고요, 사과가 있어요. 두 물체 사과가 지구를 향해 낙하하면 당연히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중력의 크기는 커지는 게 맞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리고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다 중력이라 했죠. 상호작용하는 힘. 중력은 크기가 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있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했는데, 이 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각 물체의 중심 간의 거리라고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본 거예요. 대략 봤을 때 두 물체의 각 중심 간의 거리. 그러면 잘 볼게요. 이거 지구 반지름 포함되어 있죠. 지구 반지름은 얼마나 클까요? 제가 지구과학에 대한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3200km 아니면 6400km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구과학 선생님께 제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3200km든 6400km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인가요? 거리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는 깁니다. 그런데 요 그림 볼게요. 뭐 지상으로부터 높아봐야 뭐 한 5m쯤 되려나요? 사과나무? 몇 미터밖에 안 되겠죠? 이 몇 미터, 요 몇 미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요거는 좀 유의미한 거리일까요? 무의미한 거리일까요? 엄청 무의미한 거리겠죠?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 10m, 20m 또는 뭐 100m 달리기를 잴 때 뭐 한 1, 2cm 오차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무시할 수 있죠. 왜? 100m라는 긴 거리에서 1, 2cm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물론 올림픽과 같이 정식적으로 정확히 해야 될 땐 당연히 정확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지구의 반지름이 굉장히 긴 거에 반해 요 거리는 굉장히 짧아서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 거리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사과가 이만큼 떨어지더라도 지구 중심의 거리에서 보면은 요만큼이냐 별 차이 없어요. 손가락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제 검지손가락 이거 요만큼이냐 이거 진짜 무의미한 차이거든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물론 저 우주까지 날아가면 얘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거리는 무시해도 좋다. 거리가 바뀌는 게 사과랑 지구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거의 바뀌지 않는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봐도 된다. 왜? 두 물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고 거리도 일정하니까 중력의 크기도 일정하다 봐도 된다고. 아셨나요? 선생님, 그럼 니은은 다시 맞는 거 아닌가요? 니은은 보면
감소한다라고 물어봤지?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지표면 사이에서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거리 변화를 없게 봐도 된다. 즉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보더라도 니은은 틀리고, 아니면 이런 조그만 거리, 무의미한 거리지만 그래도 나는 굳이 따지고 싶다.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중력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커진다 라고 보겠다. 그렇게 해도 감소하는 건 아니죠. 즉 일정하거나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어쨌든 틀린 게 된다. 아셨나요?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11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 중력의 영향, 시스템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이번 학습지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중력의 영향입니다. 즉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중력의 영향을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 분명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을 주로 다룬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은 다른 선생님과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역학적 시스템, 지금까지 역학적 시스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은 이 역학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의 정말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할 테니 그 선생님들과 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은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서로는 이쯤에서 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시스템들에서 중력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자,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다뤄볼게요. 첫 번째 현상, 대류 현상입니다. 대류 현상,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에너지를 얻어 뭐가? 온도가 어떻게 된 높아진 기체나, 교과서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어 온도가 높아진 기체나 액체는 위로 올라가고 에너지를 잃어 뭐가? 온도가 낮아진 기체나 액체는 아래로 내려와 뭐하는 현상? 바로 순환하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류 현상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름에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거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뭐예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보통 어디에 설치해요? 바닥에 설치하나요? 아니죠. 천장 또는 높은 벽 이렇게 설치하죠. 스탠드 에어컨도 심지어 위에서 나오죠. 왜 그럴까? 자, 에어컨에서는 무슨 바람이 나와요? 온도가 낮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이 온도가 낮은 시원한 바람은 위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 온도가 낮아진 기체죠. 지금 시원한 바람이 나왔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그럼 아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뜨끈뜨끈한 공기, 즉 온도가 높은 기체는 차가운 바람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가서 다시 에어컨에 의해 시원해진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방 안에, 집 안에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엔 이 에어컨을 겨울로 바꿔볼게요. 히터 말고 우리의 전통이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쵸? 온돌이에요. 온돌 어디를 데피는 거예요? 방바닥을 데피죠. 자, 겨울에는 춥죠. 이 찬바람, 이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로 내려오죠. 그런데 방바닥에서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방바닥을 만나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런데 다시 방바닥에 데펴지고, 이렇게 공기가 순환합니다. 그래서 온돌이 정말 지혜로운 장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류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대류 현상 이어서 볼게요. 2번 동그라미. 무엇이 있을 때만 발생할까? 중력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사실 이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 또는 차가운 액체랑 뜨거운 액체는 밀도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밀도 차이에 의해 순환하려면 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즉, 이 대류 현상 역시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3번, 대류로 인해 무엇과 무엇의 물과 대기의 발생한다? 순환 발생한다. 자, 위에 거 기체, 대기, 액체, 물 이렇게 연관지으면 바로 이해되죠? 따라서 구름, 고기압과 저기압, 바람 등 기상현상도 이러한 대류현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4번 동그라미. 온도가 어떻게 된 기체가,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뭐 한다고? 상승함으로 양초의 불꽃은 무슨 모양을 나타낸다? 길쭉한 모양을 나타낸다. 자, 요거는 상당히 생소한 말일 텐데 교과서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충 한번 그려보면, 자, 이해하기 쉽게 양초가 있고 여기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빨간색. 자, 그런데 여기 불이 붙으면 여기 온도가 어때요? 매우 뜨겁죠? 손가락 못 잡잖아. 매우 뜨거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들은 온도가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주변 다른 데보다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기체가 상승합니다. 자, 이 양초에 불은 왜 붙냐? 이 양초에 있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이 재질, 파라핀이라고 하는 재질, 물질이라고 할게요. 이 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 이 파라핀 기체에 이 불꽃이 붙는데, 이 파라핀 기체가 이 불꽃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니까 위로 향한다고.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뜨거운 기체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불꽃이 뾰족한 길쭉한 모양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중력이 없는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서, 중력을 느낄 수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양초에 촛불을 켜면 불이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해요. 왜? 불은 파라핀 기체에 붙었는데 이 파라핀 기체가 뜨겁더라도 그냥 대류가 안 일어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위로 상승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아셨나요? 이렇게 둥글게 켜진다. 자, 요게 바로 4번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 교과서 9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대류 현상이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했다면 두 번째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 바로 낙하 현상이 있습니다. 낙하 현상, 아까 자유낙하 운동, 중력 얘기하면서 이 마카 뚜껑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사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자, 1번 물체가 어느 방향이라 했어? 보다 정확히 얘기하려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 2번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현상. 폭포 같은 게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정말 거대한 폭포, 또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 이러한 것들 다 중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낙하 현상들이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한번 칠판을 지우고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3번 생물체의 구조. 생물체의 구조에도 중력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1번 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무엇으로 생기는? 세포의 뭐를? 중력으로 인해 생기는 세포의 무게를 지탱한다고. 즉 식물이 위로 길게 뻗을 텐데 아래에 있는 놈들은 이 중력으로 생기는 위에 부분들의 무게를 견뎌내야 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화를 했다. 세포벽이 있어 중력으로 생기는 세포의 무게를 지탱해 식물이 높이 자랄 수 있게 해준다. 더 얘기해보면 중력이 어떠한 우주공간, 자 우주공간 어때요? 무중력 상태라고 하죠? 중력이 없는 우주공간에서는 세포를 지탱할 필요가 없지. 왜? 가만히 있어 둥둥 떠다니지. 세포를 지탱할 필요가 없으므로 식물의 세포벽은 지구에서보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얇아진다 라는 거예요. 지구에서보다 얇아진다. 이런 것처럼 중력은 생물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번, 식물은 무엇이 작용하는 방향 뿌리를 내릴까? 우리 생각해봐. 식물을 키운다 생각해봐. 뿌리가 어디로 내려요? 아래로. 어딜 향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 식물을 키워도 다 아래로 된다는 건 결국 지구 중심 방향, 즉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중력의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뻗는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씩 지지직거리네요. 자, 그 얘기는 그럼 중력이 안 느껴지는, 중력이 또는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뿌리가 어떻게 될까? 랜덤하게 자라겠죠? 뿌리가 사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 3번 동그라미. 코끼리와 같이 어떠한,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어떤 동물이에요? 가볍나요? 아니죠? 무겁죠? 코끼리와 같이 무거운 동물은 자 어때요? 다리, 골격 봐봐. 어때? 겁나 크죠?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왜? 위에 세포병이랑 마찬가지야.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세포들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골격이 커야 한다. 4번, 무중력 상태에서는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해주는 뼈의 기능이 사라져. 굳이 몸을 지금처럼 내 다리가 내 상체를 지탱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 뼈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 이러한 뼈의 밀도가 줄어드는 병을 우리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또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거든. 그래서 골다공증이 발생한다고 해요. 마지막 4번 괄호 보겠습니다. 전정기관. 전정기관이 뭘까요? 한 번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 기관일까? 바로 귀에 있는 기관이죠. 사람의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자, 전정기관 볼게요. 사람의 귀 속에서 무엇을 감지하여? 바로 중력을 감지하여 몸에 무엇을 유지한다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덕분에 나는 지금 똑바로 서 있구나. 눈을 감아도. 그리고 이렇게 기울었을 때 내 몸이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덕분에 알 수 있다는 거지. 전정기관 안에 이석이라고 하는, 이석, 귀 이자의 돌석, 귀 속에 돌 같은 거죠. 이석이라는 칼슘 덩어리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 중력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며 몸의 뭐를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기울었다? 그럼 원상복귀 해야겠다. 이렇게 평형을 느끼도록 해주는 기관이 바로 전정기관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면 대류현상, 낙하현상, 그리고 생물체의 구조, 또 전정기관, 이러한 것들에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역학적 지구 생명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까 봤잖아. 낙하하는 이런 자연현상, 이 지구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겠죠? 생명 시스템, 아까 생명체의 구조, 전정기관 같이 또 생명 시스템도 영향을 받고 있죠. 자연현상, 지구 시스템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이러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면서, 그러면 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지금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죠. 왜 중력이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자, 1번. 중력은 지구의 모든 물체에 어떻게 작용할까? 지속적으로 작용해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질량을 갖고 있기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2번. 대기와 물이 순환하게 하여, 아까 대류 현상도 봤죠?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 물을 공급하고 대기층을 형성합니다. 3번. 동식물이 지금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돼요. 아까 봤죠? 코끼리와 같은 무거운 물체들, 사람의 뼈, 밀도가 높게 하는 것들, 또 식물의 세포벽, 이러한 것들 다 중력 영향을 받아서 적응해서 진화한 거라 했죠. 다양한 생태계와 지형을 형성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번. 자연현상 및 각종 강수현상 등을 일으켜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역학적 시스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즉 중력은 역학적 지구 생명 시스템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룬 것이다 라는 거죠. 아셨나요? 자, 그럼 오늘 나갈 진도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했다시피 꼭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라 했죠.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4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오늘 수업에서의. 자, 이거는 출처가 어디예요? 2018학년도 6월. 아까 문제는 9월이었죠. 이번 건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통합과학 부문인데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한 다음에 꼭 풀어보고 수업 이어서 듣도록 하세요. 자, 시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이었어요. 그때 말했듯이 EBSI의 기출문제는 다 올라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다음은 문제 처음부터 읽으라 했죠. 17번. 다음은 중력이, 다음은 바로 요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즉 역학적 지구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다.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아까 뭐 대류현상, 대기와 물의 순환 이런 거 봤죠? 코끼리와 같이 무거운 동물은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오케이, 아까 봤죠?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상승하므로 양초의 불꽃은 길쭉한 모양을 나타낸다. 불꽃이 붙는 파라핀 기체가 온도가 높아져 위로 상승하니까 길쭉한 모양을 나타낸다. 왜? 불꽃은 그 위로 상승하고 있는 파라핀 기체에 붙을 테니까. 자,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무중력 상태래요. 중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력이 없는 또는 중력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인대로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만을 고르래. 물의 순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까 말했던 이런 순환, 대류 현상은 뭐가 있어야만, 그쵸? 중력이 있어야만 발생한다 했죠? 활발하게 안 일어나죠? 니은, 코끼리의 골격이 더 단단해진다. 야, 중력에 의해 위에,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 큰 덩치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 골격, 다리 등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중력이 없어지면 굳이 그거를 버텨낼 필요가 없지, 지탱할 필요가 없지. 그럼 그거에 맞춰 새롭게 적응하고 진화하겠지? 더 약해지게 되겠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디귿, 양초의 불꽃이 둥근 모양에 가까워진다. 아까 교과서 94쪽에도 나와 있고 이 학습지 전 페이지에서도 살펴봤죠? 둥근 모양에 가까워진다. 맞죠? 자, 정답은 디귿 하나. 2번이 됩니다. 자, 몇 점짜리예요? 3점짜리죠? 근데 방금 전 수업한 내용 그대로 따라와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많이 어려웠나요? 할만하죠? 자, 여러분, 과학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개념 공부해서 그 개념을 적용한 문제까지 꼭 풀어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인사를 했는데 제가 실수로 빼먹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어서 찍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대한 소개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 우리 이번 시간 공부했던 여러 키워드들 중 하나였던 바로 그 중력 있죠? 물체가 중력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가? 그때는 단순히 낙하, 자유낙하 운동뿐만 아니라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는 또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들, 뭐 속력이니 속도니 가속도니 이러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안녕.